공포지수가 역대급 저점을 기록했고 시즌 종료라는 주장이 많았던 지난 조정장, 저는 외롭게 반등을 외쳤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매도할 때 아니다. 공통 반등 구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홀딩이다. 라는 관점을 여러 개의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3주 전 마지막 영상 이후 비트코인은 미친 반등을 했고 이더리움 또한 하루에 20% 넘는 상승을 보이며 반등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딩을 외쳤던 저는 이제부터는 비트코인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 해나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알트코인은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은 근거들과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생각했던 비트코인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락에 대한 0.786 되돌림 구간인 약 101K 구간까지는 공통 반등 구간이다. 이후 삼각 수렴으로 진행되며 시간을 끌다가 장기 상승장을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109.6K 전 고점을 넘어 약 120K 구간까지 상승했다가 시즌 종료가 되고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공통 반등 구간까지는 홀딩하는 것이 일단은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러한 관점과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 4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들이 뜨는 것을 보고 조금씩 분할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0.786 되돌림마저 넘어선 상태인데, 과거에 이 0.786을 넘어선 상태에서도 전고점까지는 넘지 못하고 삼각수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6월 말까지 천천히 올라오는 경로보다도 훨씬 더 빨리 상승해버린 점, 그리고 아직은 제가 보는 또 하나의 지표인 비피넥스 거래소 롱 지표가 급등전 수준까지 다 하락하진 않은 점을 근거로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부 급하게 매도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저처럼 두세 달 내에 써야 할 급한 돈이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레버리지로 투자했던 규모는 줄이는 정도로 매도하며 리스크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상승장의 후반부로 보기 때문에 진득하게 앞으로 1, 2년 더 홀딩할 생각보다는 가볍게 가겠다. 차라리 팔았다가 다시 사더라도 우선은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기회 봐서 들어가든지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올해의 매매 기조와도 일치합니다. 또 제가 지난 약 3년여간 거의 무지성 상승론자처럼 보일 정도로 상승과 홀딩 관점에서 많이 말씀드려 왔다면 앞으로 1년간은 리스크 요인들도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중 한 가지 지표는 미국 장단기 금리차 지표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가 다시 0 위로 올라온 다음에는 이것이 0.3 위로 올라올 때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49에 위치해 있고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표는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렇게 움직이는 도중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산시장에 조정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6월 또는 7월부터 다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 인하가 다 끝나고 저금리 상태가 다시 유지되는 이 기간까지는 매매를 조심할 생각입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이번 상승 사이클은 전 사이클과는 다르게 알트장이 화끈하게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오르는 척 하다가 하락하고 오르는 척 하다가 하락하고 오르는 척 하다가 또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강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대중의 시장 심리는 의심입니다. 이번에도 또 속지 않을까? 드디어 제대로 된 알트장이 오긴 하는 건 맞을까? 하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작년 상승 파동 때 대비 이렇게 낮기 때문에 알트장에 대한 관심은 더 낮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비피넥스 거래소의 이더 비트롱 지표가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표는 비트 대비 이더 강세에 배팅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 지표가 상승했다가 다시 급등전 수준으로 하락할 때 이더리움의 가격과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트코인 불장이 왔죠. 현재도 이 지표가 역대급으로 축적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어제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이더를 필두로 한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추가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매도 시점은 나중에 이 지표가 다시 급등전 수준으로 하락하면 그때 고려해보면 제일 좋겠죠. 알트의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더리움 RSI입니다. 위는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와 일봉 RSI, 아래는 이더리움의 주봉 차트와 주봉 RSI입니다. 먼저 일봉 RSI는 현재 85 수준으로 굉장히 과열 상태인데, 과거에 이 정도 과열이 되었을 때 가격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 2020년 2월 중순의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경우들에서는 0.113에서 0.298 정도의 짧은 되돌림만 주고 다시 고점을 경신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봉 RSI가 이렇게 과매수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시점들과 같이 주봉 기준에서도 과매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봉이 이렇게 과매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봉은 과매수 근처에도 못 간 중립 수준의 51을 가리키고 있죠. 이와 같았던 시점들을 노란색 선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나 추가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관점들을 종합할 때 저는 이렇게 운용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뜰 때마다 조금씩 현금화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적으로 돈 들어갈 일이 있는 금액 또는 마통 등 레버리지를 썼던 물량은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 이상으로 현금화를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알트코인으로 갈아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타이밍은 이더리움 기준으로 상승 파동에 0.214에서 0.298 정도 되돌림이 왔을 때 진입할 겁니다. 이후에는 사실 어떤 알트를 샀어도 오르겠지만 이왕이면 올해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 위주로 살 계획입니다. 올해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알트 현물 ETF 통과,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승인, RWA, 디파이 관련 규제 정립 등 호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와 알트를 모두 정리하고 시즌 종료를 대비하며 제가 시장을 나갈 시점은 비피넥스 거래소 롱 지표가 급등 전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비피넥스 이더비트 롱 지표가 급등 전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주봉이나 일봉상에서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때, 그리고 대중의 신규 유입이 크게 발생할 때, 이렇게 기준을 잡고 판단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도 좋은 댓글들 감사했습니다. 직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